페이지? 자, 몇 페이지예요? 자, 92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토지 이동 신청 원칙 뭐예요? 토지 소유자, 얘는 도시개발사업 대의 신청이죠. 대의 신청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세 번째 행강편을 딱 까놔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 왜 제외된다고 배웠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죠?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정리해두고. 자, 디귿강은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봐봐요. 자, 1번은 뭐 이렇게 줄 한번 쳐놔봐요. 공공사업이에요. 줄 한번 쳐놓고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공공동그라미, 사업동그라미,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 앞에다 써봐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한다. 대의 신청이 아니라 이거는 직접 신청이야. 근데 여기 무슨 사업이죠? 공공사업이야. 이제 꼼꼼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걸 확인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기는 무슨 사업이죠? 공공사업.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이때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이야. 자,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거기 8개 지목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유지에다 행강편 딱 꺼놓고요. 무슨 용지예요? 수도용지. 그러면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 암기 코드를 하나 정해놨어요. 뭐예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렇죠? 유도. 자, 유가 뭐예요? 유지. 자, 저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지목과 관련돼서 이제 세 군데에서 나와. 자, 세 군데에서. 그러면 방주에다 이제 여기 옆에다가 세 개를 딱 적어봐요. 첫 번째 어디 나와요? 경계 파트에서 나와. 경계하고 분할 파트에서 이제 하나 나와요. 이때도 무슨 사업이 나오죠? 공공사업이 나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그려서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권리계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안 되죠. A적으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A적으로 그러면 요 되는 거. A적으로 되는 거. 여기 이제 암기 코드가 정해놨죠. 읽어봐요. 학사공도. 그러면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그러면 공공사업 8개 지목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렇죠. 이때도 유가 뭐예요? 유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대의 신청하고 있죠. 대의 신청에서 무슨 사업이 또 하나 나와요? 공공사업이 하나 나오죠. 공공사업은 여기에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또 어디서 나올까요? 합병에서 우리가 나오죠. 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12개가 하나는 뭐예요? 공동주택의 부지. 또 하나는 11개 지목이 나오죠.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여기는 뭐도 포함돼? 공장체. 지금 뭡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둬야 돼. 한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 지목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암기 코드가 뭐예요? 여기는 몇 개예요? 8개. 여기도 8개죠. 여기는 몇 개? 3개가 더 포함되죠. 뭐까지 포함돼? 공장체.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문제를 풀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올해 출제 예상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예상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대의 신청에서 학철수, 전제구, 유도 요게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확실히 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여기는 뭐도 포함돼? 공장체. 근데 올해는 합병에는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약간 희박해요. 근데 합병은 뭐가 승립 나오기 때문에 읽어봐요. 합병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 나올 수 있죠. 성립 요건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거는 같은 저당권 돼야 안 돼요. 돼요. 같은 신탁 등기 돼요.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 저당과 등기 원인 접수 번호와 동일한 신탁 등기 전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그러니까 요 분의 합병의 승립 요건이 요게 이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과연 예측외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승립 요건에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까지는 공통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유는 뭐예요? 유언지가 아니라 유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교통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로 2번은 이제 눈팅만 해놓으면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토지의 경우 자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자 가로 3번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그럼 줄 쳐놔봐요. 공동주택 부지 그럼 밑에 사업의 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고 집합건물 수입 및 관리 동그라미 잖아요. 관리인도 그번 대의 신청할 수 있고 특히 가로 안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요게 자주 출제해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뭐다? 대표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4번의 민법 404조에 따른 404조가 뭘까요?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채권자 대의 신청.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혹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끌어들일 수 있느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걸 끌어들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어디다 쑤셔넣을 가능성이 크느냐? 4번에다 쑤셔넣을 가능성이 커. 봐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만이.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딴 데는 쑤셔넣을 가능성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4번에다 쑤셔넣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자, 그러면 대의 신청이 2번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가 요 문제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1번에 304조 채권자 대의 신청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주차 전용 건축물 찾았어요? 예, 낯설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자, 3번은 우리가 읽어보면 되고 공공사업에서 이제 공공사업 키워드가 보여야 되고 특히 여기에다 유직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유언지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자,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니까 툭 치니까 끝에 사업시행자 집합건물 수입 및 관리 동그라미 그래서 관리인 그래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그래서 올해 요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돼.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에는 도시개발사업 그 번째 대의 신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3절 무슨 정리가 있죠? 지적 정리. 그러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요거 몇 번이냐? 자, 뭐면 자, 100번이야.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어. 100번 하는 거야. 본인은 한 번 듣는 것 같은데 맨날. 자, 100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적정리 위에다가 요 체계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고 써봐요. 자, 지적정리입니다. 자, 지적 정리는 요걸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자, 사실관계 정리와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해요? 지적, 소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그러니까 요걸 틀을 잡아놓으면 지적 정리는 결론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검은 걸로 썼으니까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자, 이제 검은 걸로 써놓고 빨간 걸로 색칠을 해보자.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가장 간단한 게. 자, 집안이야. 무슨 변경이에요? 집안 변경. 그럼 집안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화살표 놓고요. 무슨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고치게 돼. 이걸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우고 있는 사람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분할이죠.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자, 여러분 뭐 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오늘 한이도 안 보이고 소영 씨도 안 보이고 간수 씨도 안 보이고 저기도 안 보이고 애 엄마 둘이도 안 보이고. 자,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살짝 보니까 지금 뭐 한이는 저기 인터넷으로 듣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간수 씨도 듣고 있고요. 소영 씨는 애본이라고 애하고 같이 실험하느라고 먼저 싸우고 있고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분할 그럼 봐봐요. 그럼 시스템이 잡아봐요. 분할 그러면 몇 필지? 한 필지 나눴죠. 읽어봐요. 면적, 경계, 면계, 좌표죠. 면적, 경계, 좌표. 뭐가 바뀌었어? 면적,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럼 선대장, 후등기, 등기, 촉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소관청 뭐만 보면 흥분해요? 사실관계. 자, 사실관계. 그러면 장난감이 뭐예요? 대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요 밑에 사실관계. 요 밑에 사실관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가 사실이면 전부 사실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무슨 관계 읽어봐요. 이제 하나 또 다른 색깔로 권리관계.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유자라고 한번 써봐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그러면 소유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그러니까 등기관이 화살표 놓고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러면 등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장을 건축해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이걸 간단하게 뭐예요? 등기필 통지 제도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러면 등기필 통지는 뭐예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만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만 요때는 뭐예요? 선등기 후 대장이 되는 거야. 자,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만 소유권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의미를 잡아놔요. 자, 지적소관청 두 자로 건치면 지적 등기관을 두 자로 건치면 직권이냐. 자,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고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 등기관이 등기해주면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직권은 뭐하고 달라? 자, 통지. 그렇죠. 통지랑 같이. 그러면 대표적으로 직권은 누구하고 친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인.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예가 하나가 있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직권, 경정, 등기 그쪽으로 연결된다. 딱 예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자, 그러면 요 시스템이 머릿속에 지적 정리를 하면서 이게 머릿속에 딱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조건 판사로 나와야 돼. 선대장 후등기, 등기 적다, 성등기 후대장, 등기 필통지 제도.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권리관계죠. 그럼 등기소 등기하는 뭐만 보면 힘을 써? 권리관계만 힘을 보면 힘을 써거든. 통분을 하거든. 그러면 봐봐요. 사실관계가 이쪽으로 빠지면 X야. X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이쪽으로 빠지면 X가 돼.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등기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 시스템이 머릿속에 딱 애워놔야 이제 뭐예요? 나름대로 나머지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든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94페이지로 우리 한번 가보죠. 자, 94페이지 보니까 특히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이 단골면이죠. 자, 지적소관청 이와 같은 토지이동 줄쳐나 봐요. 토지이동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사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자, 앞에가 토지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도 그러면 사실이 나와야 돼. 즉 소유자 정리 계리서가 아니라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하고. 자, 소유자 줄쳐나 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럼 앞에가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즉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19회 때 단독 지문으로 들어가서 2.5점짜리고 단골 메뉴 지문이야.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앞에가 권리면 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항상 우리 자꾸 책을 읽다 보고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요 관계예요. 봐봐요. 자, B 다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가 봐봐요. A가 나오면 A 다시가 나오고 A2 다시가 나와야 돼. 근데 A가 나왔는데 뒤에 B 다시가 나오면 X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뭐예요? 엊그제 자, 스튜디오에서 촬영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아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 반응이 없어. 개자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애교를 떨어야 돼요, 요즘은.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보냈더니 뭐 반응이 없어, 감흥이 없어요. 어제 보내도 문자 하나는 날려올 줄 알아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렇죠? 근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한번 여기 봐봐요. 저 우리 아버지예요. 저거요, 아들이에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근데 여기 돌연변이가 하나 생겼어요. A2 다시는 키가 185야. 185예요. 185. 그러니까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잡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종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돼.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앞에가 권리면 권리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이번에 소유자, 토지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예, 거기 몇 회라고 써놨어요? 25회 기출문제고 또 29회도 또 똑같이 출제를 했어. 자, 이걸 그러면 안 해오려면 어떻게 이제 접어 들어가는지 키워드 잘 잡아요. 자, 한번 이해를 탁 해봐. 생각 주머니를 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라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기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거기에다 행강편잖아요.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권리니까 앞에도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죠. 그래서 등기 간서,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 간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리한다. 앞에서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장난치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 변경 사항은 토지 표시 변경 사항 이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29회 때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장난을 쳤어. 잘 봐봐요. 자, 그러면 뒤에 신규 등록 줄서 나봐요. 자, 신규 등록은 자 봐봐요.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다음 중 29회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잘 들어봐요. 3번 지문에 복원해 드릴게요. 자, 1번을 어떻게 장난을 치렀냐.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특히 지적공부에 등록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 증명하는 등기 필정. 그럼 틀렸죠?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소유자도 누가 정할까요? 권리죠. 누가 정할까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 정리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요.
항상 공부를 할 때 요게 지문이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이제 기출이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금방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로 2번은 거기 자, 국유재산법 규정에서 총괄청 좋잖아요. 총괄청이 누굴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중앙간서의장이 소유자 없대. 소유자 없는 동그라미. 그때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만 뭐 할 수 있다. 등록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면 돼. 가로 3번에 등기부에 적혀있는 거기에다 줄쳐놔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쳐놓고 토지의 표시가 행강편 딱 쳐놔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등기부에 있는 이 지문이야. 봐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권리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안 돼. 표시는 사실이거든. 그러면 토지의 표시, 요 표시는 사실이죠.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요 토지 표시를 정리할 수 없잖아. 등기부 정리는 누가 하는데? 등기관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뭐라고 그래요?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가 불일치한다고 이렇게 뭐 읽어봐요. 그래요. 이게 불법 통지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불법 통지,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고 이러면 틀려요. 없다라는 거야. 이때는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에 그러면 가로 3번 제목 앞에다 불법 통지라고 제목을 붙일 줄 알아야 돼. 무슨 통지? 불법 통지.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장난치는지 봅시다.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소유자. 자, 소유자 표시가, 토지 소유자 표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는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등기소 등기관이 힘쓰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뭐가 할 걸까요?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다? 토지의 표시야.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걸 그러면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다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한번 불러봐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스톱. 자, 경계 여기까지.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면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문제가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고르라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 네 개를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단독 문제로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자기가 공부하면서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가로 4번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줄 쳐놔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거기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심을 해서. 자, 의심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심을 해서. 자, 이제 요 관계를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을까요? 등기소로 왔어요. 그러면 등기소로 왔더니 뭐요? 뭘 확인하러 왔어? 등기부. 그럼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명백히 다르니까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자기 읽어봐요. 직관. 그래서 직관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그러면 거기 부동산 등기부 가로를 쳐봐요. 그래서 모의고사 작년에 모의고사 가로 안에 부동산 등기부 요 자리에 가로 넣기에 바르게 묶인 것. 요게 출제가 된 거예요.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되며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자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가로를 쳐요. 또는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전산정보 가로를 쳐요.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거기가 포인트죠. 잘라봐요. 토지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는 지적소관청이 힘써 못 써. 그래서 끝에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명조문이야. 자, 그 의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요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했어. 열람을 했더니 등기관이 열람비 대라.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짜야. 그래서 거기 뒤에 무료로 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애우지 않더라도 그 밑에
가장 좋은 문제가 돼 있어요. 요 소유자 정리는 25회 때 단독, 29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 올해 또 출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보여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공부의 토지 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신규 등록을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죠.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거든. 그러면 29회 때 1번을 신규 등록을 포함한 이렇게 해가지고 중짜된 게 29회 때 2.5점짜리고. 자, 소유자 변경 찾았네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등등등등등 맞았네요. 2번은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3번의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토지의 표시야.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지적공부의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사의 통지. 이게 무슨 통지일까요? 불부합 통지야. 자, 4번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되어 있다. 이완화. 그러면 무료로 한다. 근데 5번 잘 봐요. 자, 지적공간청이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잘라봐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앞에 소유자 변동이거든.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런데 뒤에 토지 이동 사실이죠. 그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서를 뭘로 정리해? 소유자 정리 계리서. 그렇죠. 정답은 몇 번? 5번. 가장 좋은 문제예요. 지금 뭐 요약집에 있는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야. 변형이. 그래서 이제 1번은 요거는 25회 기출면제면서 29회 때 출제된 거거든. 29회 때는 1번을 장난을 쳐서 지문만 변동을 시킨 거거든. 그래서 1번을 신규 등록을 포함한 이렇게 장난을 쳤거든. 자,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 봐봐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죠. 또 하나는 자,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등기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청량성가도를 첨부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지난주에 했던 거 머릿속에 딱딱딱 나와줘야 된다. 자, 3번에 이제 무슨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요 등기 촉탁 옆에다가 거기 제목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사실관계의 변동 원칙이야. 등기 촉탁은.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정리했으면 다 마무리가 된 거네.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키워드 찾아서 의 부분 등기 촉탁이란 어디가 키워드일까요? 자,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네요. 오른쪽 토지의 표시 찾았죠?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의 변동이 있으니까 어디에 알려줘야 돼? 등기소에. 자, 그러면 대상과 관련돼서 지적소환청은 다음에 따른 사유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할 필요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가서의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 경우 거기에다 줄쳐놔요.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왜 이런 조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써요. 요 조문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 읽어봐요. 면세 근거가 돼야 돼. 면세 근거. 면세금거. 지금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세금이 뭐 고갈된 상태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저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배값 안 올리고 뭐예요? 자, 군대 편제를 바꿉니다. 모병제로. 자, 군대 안 갈 사람 50억. 그렇죠. 안 갈 사람 50억. 어차피 요즘은 군인 필요가 없어요. 만약 군인 한 명이 드럼 1000대를 조정할 수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모병제로 50억 아니면 100억. 그렇죠. 100억. 자, 그래서 뭐 세금을 확보하면 되거든. 이제 바뀌어야 돼요. 모병제로 바뀌어야 돼. 자, 모병제로 바뀌면서 장교를 활성화해야 돼. 그러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뭐 징집 명령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 그렇죠? 바뀌어야 돼. 모병제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석현준이 이런 애들은 뭐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그러면 내라. 그렇죠. 내라.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맨날 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선생님 저 군대 갔다 왔는데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공인중개사는 꼭 뭐에 합격한 사람이 꼭 나쁜 사람들이야. 합격하기 전에는 많이 뽑아라. 합격 후에는 적게 뽑아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화장실 나올 때와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합격하고 나서도 뭐예요? 그러면 국민의 청원을 해가지고 국회 청와대에 청원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 많이 뽑아놔라. 그럼 많이 뽑아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 경쟁을 시키면 수수료가 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무슨 말? 수수료를 강제로 내리는 것보다 많이 뽑아서 뭐 경쟁을 시키면 자 그러면 나는 50만 원 해줄게. 그러면 누구는 100만 원. 그러면 수수료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런 걸.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득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국가가 그러면 자기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낸 근거가 바로 이거야. 면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촉당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국가가 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출제되겠어요? 등기촉당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어때? X.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5번, 6번까지 묶어봐요.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결론은 여기 한번 생각해요.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단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행강편 닦아놓고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역시 28회 때 계속 지금 요 문제는 연타로 몇 번 출제됐느냐? 8번 출제된 문제야. 28회 출제됐으니까 올해 몇 회야? 31회. 그러면 올해 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요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찾아? 신규 등록부터. 정답은 1번. 그죠? 1번이야. 자,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자, 4번의 지적 정리의 통지. 통지 찾았어요? 예, 통지. 자, 통지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알려주는 거. 왜 알려줘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써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 우리 법률에 일반 법률에 9개를 규정해놨는데 결론 외울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 더 머리를 시스카시켜야 돼요. 자, 통지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사유자.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아라? 소유자 신청을 찾아라. 이걸 가야지. 만약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갔더니 1번부터 읽어가면 그 사람은 금치산자가 되는 거야. 금치산자. 금치산자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피성년 후견인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에 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반대 해석을 해본다. 문제 자체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죠. 소유자가 아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소유자 신청을 찾아야죠. 근데 소유자 신청을 빼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5개 지문에서 이제 읽어봐야죠. 소유자가 신청한 건지 아닌 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2번을 한번 보죠. 다만 이렇게 나왔네. 다만이니까 원칙이 아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거기 앞에다 제목 붙여요. 자, 통지 간주네요. 자,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대.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야. 알고 있는 경우는 뭐에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알 수 없는 게 통지 간주로 잡는 거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야 시도야. 그래서 시군구 요 자리가 바로 16회 때 2.5점짜리야. 원래는 시도였는데 16회 때 시군구로 개정을 된 부분이에요. 자, 공보야 게시판이야. 공보 또는 이야 밑이야. 또는 여기는 밑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돼. 그러면 공고 기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딱 잡아놔야 돼요. 자, 가로 이번에 이제 통지 시기 이게 작년에 도전했다 도전 실패. 자, 요 20 가로 이번 통지 시기는 계속 출제되다가 25회 때 맥맥이 끊겨서
그럼 이번에 통지시기 또다시 재도전합니다. 자, 1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그 앞에다 써요. 자,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네. 자, 2번은 등기 촉탁 X야. 불필요한 경우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죠. 그렇잖아요.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면 기간이 짧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둬야 되고 15일 7일. 근데 등기 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사유 외울 필요 없네. 조심해서 캐치만 하면 되겠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줄 쳐놓고요. 그러면 이번에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요거 생각하면 사유는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일 7일 요거 조심해서 우리가 달아놔야 되고요. 근데 요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봐봐요. 자, 작년에 등록 전환이 나왔거든. 그러면 등록 전환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신규 등록이 앞에 있고 합병이 뒤에 있거든. 그럼 올해 뭐예요? 신규 등록이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 방제도 한번 써봐요. 자, 신규 등록. 자, 등록 전환. 자, 토지 이동 시기.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시기. 그 다음에 통지 시기. 자, 구분을 하고 숙제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시기 며칠? 60일. 등록 전환 60일. 토지 이동 시기는 60일 동일합니다.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새로운 신. 대장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통지 시기는 며칠? 7일. 등록 전환이 임의에서 돌아가니까 지번이 바뀌죠.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거든. 요거는 며칠? 15일. 그래서 15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다음 문제를 가르쳐 드리면 다음 중 신규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두 번째.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이걸 하나 쑤셔 넣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가 읽어야 돼. 자, 여기 무슨 이동 시기예요? 토지 이동 시기. 이거는 통지 시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안 하다가 봐봐요. 자, 너무 7일하고 15일 날 잡혀 있다 보면 봐봐요. 다음 중 신규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신규 등록 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네. 틀렸죠? 자, 7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 그 사이도 기본으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장 좋은 문제가 통지와 관련돼서. 그럼 기출 체크 한번 풀어 보실래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풀고 있는지,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는지 잡아봐요. 자, 답은 금방 나오죠. 그러면 봐봐요. 이제 틀린 것은. 자, 지적소관청이 줄쳐놔봐요. 지적소관청이 두 자로 원쳐봐요. 제감, 마무리, 통지, 그렇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죠.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그렇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봐봐요. 지적공부 복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두 자로 건치면 직권, 통지, 그렇죠.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필요죠.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오케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찾았다. 그러면 결론 통지.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 그렇죠.
자체. 그러니까 항상 요약집을 정리할 때 요 문제를 먼저 풀고 잘 풀린다 그러면 앞에 요약을 읽을 필요가 없어. 시간을 빨리 줄여야 돼.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항상 요 공시법령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자기가 혼자서 설명을 못했다 그러면 앞에 가서 요약을 읽고 빨리빨리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 뭐가 나오죠? 지적 청량.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딱 정해져 있어. 두 문제, 세 문제가. 자, 그러면 자 서열로 매겨 봅시다. 첫 번째 서열. 자, 첫 번째 써봐요. 자, 서열만 쓰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지적 청량의 대상 첫 번째 1순위. 자, 지적 청량의 대상 몇 개? 13개. 그렇죠. 자, 지적 청량의 어뢰 절차. 자, 세 번째. 올해는 서열이 떨어졌어. 지적 기준점. 작년에는 뭐다? 지적 기준점이 서열이 3이었어. 근데 이제 3위하고 4위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은 올해 거진 출제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문제 테마 중에 만약에 세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자, 두 문제가 출제되면 요거 하나 묶여져서 하나, 둘 이렇게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고 특히 올해 지적 청량 어뢰 절차에서 뭘 잡아라?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 올해 그건 계산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는 작년에 도전했다. 도전 실패. 작년에 오히려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해서 잡아야 돼. 자, 공통점 한번 봅시다. 공통점. 잡고 잠시 쉬죠. 자, 공통점은 지적 청량이죠.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봐봐요. 애울 필요도 없이 봐봐요. 분할을 생각해. 분할을.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써요.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미리 예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는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세 문제가 관건이야. 여기 하나 따로 출제될지. 그러면 작년에는 뭐가 이게 출제됐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요거 세 문제가 출제되면 하나. 두 문제가 출제되면 하나 이렇게 믹싱이 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미리 예측을 하고 계시라고. 공통점은 뭐라고요? 지적 청량. 그러면 지적 청량이라 뭘 정하는 청량이다.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야? 지적 청량이야. 이제 여기 별표 5개도 이제 나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별표 5개는 100%야. 이것도 100%, 이것도 100%야. 자, 지적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요거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